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도 이제 금융시장에서 나온 소스와 자료와 그리고 코인 시장, 코인베이스에서 이제 나온 자료 그리고 개별적인 알트코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왜 코인 투자를 지금 해야 되는지,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영상을 만들면서 어떤 이 스토리 라인을 만든다는 자체가 제가 멀티퍼즐을 이렇게 하면서 그걸 완성시키면서 저 나름대로도 혼자 자기 자신이 좀 만족을 하고 뭐 재밌어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유튜브도 하고 수익도 있으니까 유튜브도 해요. 어쨌건 즐기면서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근심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이러다가 또 폭락하진 않을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속 시원하게 좀 해드리려고 이제 이번 영상도 준비했는데 일단 투자는 확신할 만큼 신규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요즘에 이제 많이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투자는 확신할 만큼, 내 분석에 확신할 만큼 하시고, 빚은 웬만하면 지지 마시고, 빚을 지시더라도 내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시장 상황이긴 하지만 잘 견뎌 나가시면 분명히 막판엔 큰 수익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간 코인이 있고 늦게 간 코인이 있지만 먼저 간 코인을 반짝반짝거린다고 해서 쫓아간다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관해서 강한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게 아마 궁극적으로 향후 이제 몇 년을 보시면 동등한 수익률을 아마 기록을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려도 아마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코인베이스 프로에 일단 보면은 에이다 코인이 이제 상장이 됐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에이다 코인이 상장될 거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그리고 루머였었죠, 사실은. 그래서 많은 분들도 아마 이 비슷한 예측을 하셨을 텐데, 일부 코인들도 이제 뭐 상장한다 이런 게 있지만, 사실은 근거가 있고, 팩트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 코인들만 코인베이스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코인베이스 프로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코인베이스도 상장할 가능성이 있고, 에이다 같은 경우는 진짜 대형 프로젝트예요. 아무리 동전 코인이긴 하지만, 동전 코인이 아니라 지금 지폐가 돼버렸구나. 어쨌든 그런 코인이긴 하지만 진짜 대형 프로젝트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고, 상장이 됐으니까 나는 이걸 사야지 라고 보시기보다는, 뭐 상장발에 휩쓸리시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신규 투자자분들은 조금 상장발이 끝난 이후에 그때를 기회를 노리시는 게 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코인베이스에 이제 이 에이다 코인이 상장한다는 의미는 전체 분위기를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흡사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나스닥에 쿠팡이 상장됐다. 그러면 전체 시장이 찬물이 끼얹었을 때, 엄청 냉각기가 돌았을 때 보통 IPO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못해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코인베이스에 코인이 이제 상장한다. 그러면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나쁘지 않게 며칠간은 흘러갈 가능성이 저는 이제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날짜적인 관점에선 3월 18일 목요일 오전 9시.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적인 관점에서도 급작스럽게 쌌죠. 이거는 근거 있으니까 이게 올라간 거예요. 윗꼬리가 말리면서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날짜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신규 투자자분들이 이제 막 쏘면은 거기에 올라타가지고 단기적 수익 노리시려고 하는데, 노련한 뭐 트레이더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하시는 거고, 아니신 분들은 그냥 그냥 구경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에이다 코인 일단은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에이다 홀더 분들한테. 그리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는 그냥 미온적으로 지금 흘러가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FOMC 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끝나려면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기관 투자가들도 관망하는 자세로 아마 임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뭐 채권을 매입을 했거나 아마 분명히 그런 식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자,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주식시장이 막 저런 식으로 이제 반응하는 게, 여기 보시면 2021년 3월 16일 날 미국 소매 판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월 대비해서 이전에는 7.6% 상승, 그리고 예측치가, 이게 중요해요. 예측치가 마이너스 0.5%였는데 실제로 발표된 게 마이너스 3.0%예요. 그러니까 시장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인플레이션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우려하는 것만큼 올라가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소매 판매는 뭐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물 경제에서 이커머스에서
소비하는 정도를 예측치를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게 인덱스로 그거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숫자거든요. 근데 마이너스 3.0이다. 사람들이 소비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위축돼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상황이. 그러면 금리를 여기서 올릴 수 있을까요? 금리는 동결이에요. 그건 이미 시장 관계자들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에요. 소매 판매, 소매 단계 총 판매액의 인플레이션 조정치 변동을 측정한다. 전체 경제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의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실제 수치가 예상치보다 높은 경우 미 달러와 가치 및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뜻이며 낮은 경우 부정적임을 뜻한다. 어쨌든 소매 판매가 썩 좋지 않게 현재 나와 있는 상태다. 현물 경제는 썩 좋지 않고 바로 전번 2월 17일 날 발표된 거는 5.3이었다. 근데 3월 16일 날 마이너스 3.0이다. 당연히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에 관해서 매스미디어상에서는 사람들한테 위협을 주기 위해서 선동을 하죠. 금리 인상될 거다. 너네 좆됐다. 주식 폭락할 거다. 계속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죠. 근데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게 더 사실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데 주식시장이 뭐 깔아앉거나 올라간다 이거보다 우리 실제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가장 우려하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옥수수하고 대두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거.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풀리니까 다른 사람한테 우발적으로 범죄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요즘에 뭐 KBS, MBC, 뭐 SBS 보시면 뉴스에 간간히 나오잖아요. 뭐 노인분들을 폭행을 한다거나 뭐 아이들을 뭐 어떻게 한다거나 그게 다 사실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하는 일이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마 더 많이 사회적으로 많이 나타나면 그게 아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되게 씁쓸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건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셨다.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은 꼭꼭 숨어 계셔야지 뭐 람보르기니를 타네, 페라리를 타네, 길거리 다니면서 돈 자랑하고 뭐 명품 시계 자랑하고 차라리 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좋은 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미국 10년물이 여기 보시면 1.60, 6132로 올라갔어요. 자, 근데 이거는 뭐 조정이 되겠죠. 미국 달러는 91.847, 92까지 거의 다 올라가는데 강달러를 예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약달러 추세상에서 지그재그 패턴으로 지금 하향 곡선을 그릴 확률이 저는 이제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양적 완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으니까 위스키에다가 가거름을 넣고 거기다가 물을 탈 수밖에 없는 현재 이제 형국이라는 거죠. 달러의 어떤 그 지배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UBMI하고 UBAI 그러니까 이거는 그 비트코인하고 전체 시총 그러니까 비트코인 상승률을 보시면 되고 UBAI는 알트코인 인덱스를 보시면 되는데 알트코인 우위 2예요. 지금 현재 장세가 알트코인 우위 2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와중에 뭐 코인베이스 A다 상장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비트코인이 여기서 미온적으로나마 사이드웨이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45도 각도로 올라가 주면 그거는 코인 시장한테 엄청난 훈풍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트코인만 사토시 마켓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원화에서는 궁극의 수익을 아마 못 추스리실 거예요. 그런데 비트코인이 딱 차트적 관점에서 시간봉으로 봤을 때 정확히 역헤드앤숄더 패턴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역헤드앤숄더 패턴 어깨와 머리와 어깨 그래서 여기서 언제 쏠진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금리 동결이라고 만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시장에 엄청나게 강력하게 호재로 작용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 며칠,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까지 뭐 예를 들어서 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기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좀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 있게 여기 그려놨는데 발표하는 날이 아마 18일 날 정도 될 거예요. 18일 새벽 정도 될 텐데 19일 날 넘어가는 이때쯤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온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까지. 그리고 일요일이나 토요일 날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22일과 23일 사이에 21일에서 22일 뭐 새벽이 넘어가건 이때부터 이제 하락을 해서 조금 더 패턴이 좀 강력하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이 언저리 부분이나 4월달 들어서 양적 완화에 관해서 미국 경기부양책 그 지급되는 거 있잖아요. 그 돈 1.9 트릴리온 달러, 그게 아마 구현돼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시점이 나오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추론을 한번 해봅니다. 이거는 쫓아는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1조 9천억 달러의 부양책 중 얼마나 많은 금액이 암호화폐 시장에 나올까요? 자, 미조 시큐리티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40%가 비트코인과 주식으로 이 유동성이 몰려갈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자, 어떻게 될지 지켜보시죠. 어쨌건 저는 돈이 풀리면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헤데라 해시그래프가 세력질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했는데 급하게 올라가면 급하게 떨어져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는 개인 투자자가, 특히나 이제 초보 투자자가 여기서 이제 이걸 보고 그냥 들어가면 그냥 되게 쉽게 물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호재적인 관점과 급하게 올라간 거를 이제 추세 추종을 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급하게 쌌기 때문에 만약에 지속적으로 조정이 들어가서 320원 위, 한 330원, 뭐 340원 이 정도면은 땡큐라고 하고 그냥 매수를 하시고, 웬만하시면 여기서 그냥 지금도 396원이니까 여기서 얼마나 더 떨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캔들 하나가 되게 긴 윗꼬리 캔들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사실 되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봉 도지 캔들이 나온 시점을 보시고 그게 나왔을 때 좀 분할로 점진적으로 들어가시는 게 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안전하게 매매를 하는 거는 320원이에요. 만약에 무슨 다음 주 중에 급락을 해서 전체 시장이 급락을 해서 떨어진다면 이때 정도, 이 정도 가격에선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320원 선은. 그래서 어쨌건 31일 날이 이제 7가지 이벤트가 헤데라 해시그래프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당일날까지 이제 기다리신 분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루머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그러면 31일 날 전에 27일이라던가 28일이라던가 뭐 26일이라던가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이게 다시 올라갔을 때 요 언저리에 파시면은 저는 절대적으로 물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계속 반복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스와이프 같은 경우는 컵앤 핸들 패턴이 거의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향후 며칠간에 이제 만약에 장세가 전체적으로 훈풍이 돈다라고 하더라도 얼마까지 찍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3,100원에서 3,500원 사이에 매수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시는 것보다는 약간 빠지더라도 조금 더 큰 관점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저는 어떨까 생각합니다. 스와이프 같은 경우도. 그리고 제롬 파월, 그러니까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죠. 재무장관으로 이제 임명되셨으니까 재무장관님이 앞으로 주요 세금 인상을 알리면서 지출을 위한 무료 점심 식사가 끝났다. 자, 이 얘기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이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도 부동산이 올라가건 주식이 올라가건 뭐가 올라가건 여러분들한테 좋게 해주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시장 지배자들, 정부 권력자들, 세수 창출을 위해서 그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프랑스가 됐건 우리나라가 됐건 중국이 됐건 미국이 됐건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 세계는 비슷비슷하게 사람 사는 게 거의 환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거의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아요. 거의 전부 다 똑같아요. 제가 여기저기 많이 가봐서 관광으로 간 거랑 직접 살아본 거랑 일을 하면서 이제 세금을 내보는 거랑 되게 틀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똑같아요. 여기서 보면 세금 인상을 알리면서, 그래서 어저께 뭐 법인세 인상이라도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뭐 법인세 인상이라던가 개인들한테 뭐 개인 소득세 인상이라던가 이게 이제 다가오기 시작을 한다. 그럼 소득세와 기업한테 법인세를 많이 걷기 위해선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주식시장이 여기서 꺼지는 게 아니라 더 올려놔야 돼요. 버블을 더 키워놔야 돼요. 저희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관점에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연세대 올해 1학기 모든 과목을 비대면 수업을 할 거다. 자, 이 얘기도 이게 대학신문인데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시나요? 자, 이게 우리나라에 국한된 얘기일까요? 이것도 아마 우리나라에 국한된 얘기는 아닐 거예요. 1학기 모든 과목 비대면 수업한다. 학생들이 학교를 안 가. 거기다가 학생 수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럼 향후에 어떻게 될까요? 1학기만 비대면으로 한다는데 나중에 이게 2차 코로나, 3차 코로나 이런 게 아마 이런 전염병이 더 돌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 대학 수업 자체가 향후 몇 년 후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비대면 100%로 아마 진행될 확률이 높아요. 학교 자체가 사라질 확률이 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자체도 교수님들이 집에 앉아서 학생들도 집에 머무르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겠죠. 거기다 학생 수나 감소하고 있으니까 학교를 물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중간고사 이후 제한적 대면 수업 허용, 제한적이다 라는 얘기를 여기 두죠. 향후 추세를 지켜보시고 요 근래까지는 이랬었어요. 이렇게 대학가 상권을 보면 장사도 잘 되고 권리금도 높았고 월세도 잘 나오고 이 상가 가진 사람은 건물주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상가들, 사람들 많이 없는데 되게 많아요. 특히나 오피스가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 경우도 예전 같지 않아요. 직장을 잃은 사람들 많고 비대면이나 아니면 집에서 재택근무하시는 분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면 당연히 이 주변 상가들은 코로나가 풀리면 나는 이 상가에서 권리금도 더 올려받고 이 상가에 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뭐 세입자를 구해야지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 하나 상가 받으시면 대출 끼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최소 500에서 뭐 7, 800 정도가 한 달에 이자로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차라리 비트코인을 사시거나 괜찮은 코인을 투자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이런 상가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람들 길거리 다니기 되게 쉽지 않은 그런 시대로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물론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지속적으로 올라가서 일순간에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하긴 하겠죠. 그러나 2차, 3차 더 강력한 전염병이 몰려올 거라는 거죠. 왜? 그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3차 산업의 몰락이 그리고 인구의 감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그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4차 산업 쪽으로 몰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4차 산업, 비접촉사회, 디지털, 뭐 블록체인 이쪽으로 사람들을 몰려가게 해놓고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을 살을 쥐어놓고 거기서 세수 창출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물리적인 자본과 물리적인 인프라가 깔려 나간 거에서 사람들이 이동이 줄어들고 소비 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 물리적 산업에서는. 인구가 궁극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회, 교육 수준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다 올라가면 가만히 보세요. 교육 수준 높고 자기 의식 되게 높은 여성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본인들 어떤 그 소득 수준도 되게 높아. 그러면 결혼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뭐하러 애를 낳아? 난 그냥 혼자 살 거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한다고 전 생각 안 해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구 전체적으로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돼 버리니까 그러면 당연히 인구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게 이거라는 거죠. 3차 산업의 물리적 산업. 그러니까 금 가격을 안 올려주는 상징성이 사실 비트코인으로 몰려간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거를 그냥 눌러버린 거고 대안으로 이거를 올려버렸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사유리가 여기 나와 있는데 저는 사유리 되게 얼굴도 뭐 이쁘잖아요. 근데 사유리라는 이 사람 자체를 되게 똑똑한 여자라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게 이번에 그쵸? 비혼모 출산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여자로서 아이도 낳고 싶은데 난자도 이게 그 수명이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나이가 몇 살 이상 넘어가면 건강한 아이를 출산을 못하니까 마지막 선택을 한 거죠. 사유리 같은 경우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라고는 전 생각 안 하고, 사유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은 유튜브나 이런데 아니면 뭐 공중파에서 가만히 보면 되게 스마트한 여자예요. 자기 주장도 확실하고 주관이 되게 뚜렷한 여자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어쨌건 이 선택을 했는데, 비혼모 출산을 선택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향후 이제 언제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인공자궁이 나타나서 이렇게까지 개발이 돼서 나중에 권력자들, 네? 세상을 지배하는 엘리트들, 그들에 맞게, 그들의 뭐 구미에 맞게 사람을 탄생시키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이게 되게 그냥 상상력 같지만 지금도 인공자궁에서 양 있죠, 양. 미숙한 양. 그거를 인공자궁에서 마지막까지 어느 정도 개월수를 해서 그 안전하게 뭐 분만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건강하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사람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어느 순간까지 발달하면.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건 뭐 매트릭스나 이런 데 보면은 인공자궁에서 사람들이 막 탄생하고 막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게 그 워셔스키 형제의 상상력이지만 진짜 그게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런 세대가,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도래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갑자기 이제 코인 얘기하다가 이쪽으로 빠졌는데, 어쨌건 뭐 주저없이 이런저런 얘기를 또 해봤습니다, 오늘도. 이따가는 코인 시장에 관해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얘기를 풀어나가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